se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집합 3개가 모이면 set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쵸? 자, 재미없네.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재미없네. 자, 집합의 정의는 뭐를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니, 얘들아? 집합이란 뭐야? 대상이 분명한 모임, 우리는 이거를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네, 얘들아? 대상이 분명한 모임, 우리는 그걸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는 4의 약수다. 4의 약수의 모임. 이렇게 되면 1하고 2하고 4가 명확하죠? 이건 집합이에요. 그쵸? 자, 근데 착한 사람의 모임. 착한 사람의 모임. 어때, 이건? 이건 집합이? 집합이? 아니죠? 그쵸? 야,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잖아. 어디까지가 착한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그럼 x는 4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하면 4의 약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1하고 2하고 4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집합의 표현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냐면 보통은 대문자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쵸? 자, 4의 약수의 모임은 이렇게 중괄호를 치고 1하고 2하고 4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집합을 이루고 있는 그 대상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얘네들을 이 집합의 원소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원소,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를 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4의 약수라고 얘기했으면 원소. 대상을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소들을 쓸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원소들을 쓰고, 자, 보통은 원소가 숫자로 나오면 저렇게 숫자로 표현하지만, 보통 원소를 그냥 일반화해서 쓰게 된다면 소문자를 쓰게 돼요. 집합은 대문자로 쓰게 되고, 자, 원소는 보통 소문자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 이거 예를 들게. 자, 1이라는 원소는, 대상 하나하나는 이 A라는 집합에 들어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A의 원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2야, 2 엘리먼트. 이거에서 여기를 이렇게 뺀 것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1이라는 원소는 A에 뭐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속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속한다. 자, 1이라는 원소는 A에 속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들어왔다 이거야. 그냥 뭐 용어 정의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수학은 처음에 시작할 때 용어니까 이런 부분들인 거고. 자, 그리고 6이라는 원소가 요게 속하지 않죠? 속하지 않는 건 이렇게 빗금을 그어요. 사선을 긋습니다. 그쵸? A라는 집합에 6이라는 원소가 속하지 않는다. 이거는 속하지 않는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자, 뭘 배웠니 지금? 집합과 원소의 관계를 배웠어요. 집합과 원소의 관계를 배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따라하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용어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집합에 원소가 없어. 집합의 원소가 없는 집합이라고 하자. 자, 원소가 없는 집합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알겠니 얘들아? 여기 요 안에서 여학생들의 모임 이런 거야. 원소 없잖아, 그쵸? 근데 대상 명확하잖아. 없다라는 게 명확하잖아. 그것도 집합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원소가 없는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니? 공집합이라고 얘기해요. 공집합. 자, 공집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공집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자,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O를 쓰고, 이렇게 긋게 돼요. 이게 공집합의 기호입니다. 알겠니, 여기까지? 자, 원소가 없는 거야, 그쵸? 원소가 없는 집합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렇게 표현을 하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 저거를? 배운 사람 없어?
없어? 그래, 그럼 공집합이라고 읽어요. 알겠죠? 아, 왜 그러냐면은 니네들이 좀 잘못 배우는 애들이 이거를 파이라고 읽는 애들이 간혹 있어. 아, 그렇게 알려주는 선생님들이 간혹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야. 파이가 아니야. 파이는 이거야. 이게 파이야. 그래서 파이 아니야. 이거 파이라고 알려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래. 아니야, 이거 노르웨이어에서 나온 거야, 이거. 자,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읽어요. 뭐라고? 공집합. 원소가 없는 집합. 우리는 그거를 공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무슨 얘기 따라왔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집합은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말이야. 4의 약수의 모임은 1하고 2하고 4가 맞잖아, 이렇게. 맞죠? 여기까지? 자, 근데 특이한 얘네들이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을 배워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소를 두 개가 겹칠 때가 있어, 이런 식으로. 자, 집합에서 똑같은 원소를 두 번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중복된 건 딱 한 번만 씁니다. 이렇게 쓰지 않아, 집합은. 자, 그래서 중복된 원소는 딱 한 번만 쓰게끔 되어 있어.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일단 집합에 대한 얘기는 이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집합과, 자, 지금 내가 여기다 써줄게. 자, 뭐 배웠는지. 자, 일단 집합의 정의를 배웠고, 원소가 뭔지를 배웠고요. 그쵸? 자, 그리고 공집합의 기호를 일단은 배웠어요. 일단 여기까지. 자, 우리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배웠고요. 그죠? 자, 그 부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집합의 표현법을 알아보자, 이제. 자, 정의를 했고. 자, 두 번째. 자, 집합의 표현.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딱 세 가지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아까처럼. 자, 4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해보자. 4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대문자를 쓰고요. 보통 이렇게 중괄호를 쓰고 모든 원소를 이런 식으로 쓰고 중괄호를 닫아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니? 이 표현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요즘에는 이런 말 자체를 안 쓰기는 해. 교과서에는 원소 나열법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옛날에 그랬지. 자, 근데 지금, 근데 그게 제일 편하니까. 원소를 뭐 했다고 지금? 나열했다라는 얘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원소 나열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원소를 나열해봐야 여러분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어떻게, 먼저 얘기할게. 이것도 사실 교과서에서 안 쓰는 말이야.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당연히 그렇게 배울 거야. 조건 제시법이라고 해도 저렇게 표현합니다. 조건을 제시해서 그냥 이렇게 문자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쓰냐면 봐. 자, A라는 집합을 어떻게 쓴다? 이렇게 씁니다. 일단 중괄호를 열고. 자, 여기에 X라고 써요. 그리고 여기다 뭐를 쓰니? 바를 써요. 작대기를 근단 말이야. 그리고 X는 뭐라고 쓰냐면 4의 약수라고 씁니다.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조건제시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네,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조건제시법은 이 바가 중요해. 바는 경계야, 경계. 알겠네, 얘들아? 바를 기준으로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원소로 취할 어떤 조건이 튀어나오고, 알겠니? 그리고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원소로 취할 뭐가 나오냐면 규칙이 튀어나와요. 알겠니?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돼? 여기에서 x는 4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찾아. x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지금? 1하고 2하고 4가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원소를 취할 규칙은 x를 취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얘는 1하고 2하고 4라고 쓸 수 있죠. 알겠니, 여기까지?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바꿔놨다. 자, B를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2, 4, 8. 그렇죠? 일단 여기서는 뭐를 찾아? 조건이 되는 애를 찾아. 알겠니? 자, X는 뭐라고? 1하고 2하고 4가 나왔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원소를 취할 규칙은 2X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결국은 2하고 4하고 8이다 라고 써야 되는 거고, 조건제시법이 당연히 문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죠.
알겠죠? 조건제시법 문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급적이면 조건제시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뭐로 표현하시는 게 좋아? 원소 나열법으로 이거를 표현을 해봐야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 보통은.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제시법이 나오면 뭘로 쓰는 게 좋다고? 원소 나열법으로 일단 나열해 보는 게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 이 바가. 바를 기준으로 이쪽에는 뭐가 나오는 거고, 조건이 튀어나오는 거고, 이쪽에는 뭐가 나오는 거야? 원소로 취할 규칙이 튀어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 자, 그럼 자, 여기서 내가 바꿔볼게, 그럼. 자, C는 2x-1 봐야 3x 더하기 1은 4의 약수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원소나열법으로 바꿔봐. 얘들아, 원소나열법으로. 마이너스. 자, 일단 여기는 뭐를 찾으라고? 조건을 찾으란 말이야. 3x 더하기 1이 얼마고? 1이고, 3x 더하기 1이 얼마고? 2고, 3x 더하기 1이 얼마고? 4고, 일단 찾으라고. 그럼 x는 얼마니? 0. x는 얼마니? 마이너스 3, 뭐라고? 3분의 1. x는 얼마라고? 3분의, 1이네? 이거잖아. 근데 진짜 원소로 취할 규칙은 뭐라고? 2x-1을 원소로 취하라고. 이게 조건제시법이에요.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리고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2를 집어넣으면 1. 요렇게 쓰는 거예요, 조건제시법은.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조건을 제시한다라고 해서 조건제시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고, 오늘은 이것만 공부해도 성공한 거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벤 아저씨가 만든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벤 아저씨가 만든 뭐라고? 다이어그램. 자, 벤 아저씨가 만든 그림이란 얘기예요. 벤 아저씨는 뭐냐면 영국의 논리학자입니다. 뭐라고? 영국의 논리학자예요. 많이 논리해가지고 외롭게 이제 있다가 이제 논리학자인데, 왜 논리학자가 얘기한 거를 이게 수학에다 갖다 쓰냐면, 그 논리학자가 자기 주장을 펼 때 이 그림을 썼어. 근데 이 그림의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게 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1하고 2하고 4다. 이렇게 영역을 표시한 상태에서 A의 집합의 원소들을 그 안에다 써놓은 것.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름까지 써서 이걸 써먹는다는 얘기는 이게 어마어마한 이 센세이션한 이 천재적인 발상이 있어. 이 벤 다이어그램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을 진짜 잘 이해해야 돼. 집합은 그냥 벤 다이어그램 하나로 끝나. 이거 하나로 끝나.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한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합의 표현에 대한 얘기들, 자, 세 가지를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